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여서 논란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를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을 넘어서 아파트까지 통째로 매입하는 사모펀드.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또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동안의 정부는 부동산 펀드는 주로 상가 오피스나 물류나 또 리테일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나 주택 분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번 그 사모펀드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투자의 틈새 시장을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돈은 이제 높은 데서 낮은 세금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요. 지금 부동산 펀드는 각종 세제 혜택 특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부동산 펀드가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혜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이 부동산 펀드는 7월 현재 지금 사모펀드 총 426조 중에 103조에 달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15년도에는 한 32조 규모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에는 한 52조, 지금은 100조 정도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2배나 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많은 특혜 지원이 있었죠. 2015년도에는 운영사를 인가제도에서 등록제로 바꿔줬고요. 또 2017년도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투자 한도를 400%로 대출 규모를 늘려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와 특혜를 타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급속도로 부동산 펀드 규모가 늘어난 거죠. 네, 앞서 그 준비된 그래픽도 함께 화면에서 나갔는데 대표님께서는 결국 네네. 이런 그 부동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허술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에 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 특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부동산이 금융화돼서 이런 이제 사모펀드 형태로 또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나 리츠 같은 형태로 이제 큰 규모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리서치가 부족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국토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동산 펀드가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의당 쪽에서는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세제 혜택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경우도 이제 수도권 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배까지 중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경우에도 펀드별로 분류과세를 하니까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조금만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펀드가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동산 펀드에 주어진 여러 특혜들을 폐지하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번 구매 관련해서는 대출 위반 논란도 불거졌더라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내용입니까? 이제 그 부동산 펀드가 투자를 받는데 여러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400배까지 아니 400%까지 차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V나 DTI에 따른 어떤 대출 규모가 있는데요. 그것을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져서
추후 이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출은 결국 회수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사안 말고 또 부동산 투자 펀드의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사모펀드의 다른 투자 사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제 국토부가 관리하는 리츠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총 규모가 한 5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주택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한 32조, 한 62%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펀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택 시장에 어느 만큼의 교란 요인이 되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동안에 이 부동산 펀드의 특혜와 그다음에 리츠의 장점들을 이제 종합해서 또 이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절세 방안도 많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조사나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앞선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부동산 사모펀드 증가 추이 그래픽 좀 띄워주십시오. 네, 대표님, 저희가 화면상으로는 이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부동산 사모펀드 증가 추이가 51조 2천억 원에서 103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라는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 103조보다 추가적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액수가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모펀드가 426조인데 부동산 펀드는 103조 9천억 정도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보도된 것처럼 이 부동산 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산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이제 공공 매출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실상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상은 부동산 투자에 훨씬 많은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펀드가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끌어오는데 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 그대로 사모펀드라는 게 개인 자산가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금의 출처 그리고 자금이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문제인데요. 지금 온 국민이 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동산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융화된 펀드가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왔다는 해왔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죠. 각종 특혜를 통해서 일부에게만 커다란 부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나 이제 주택 토지는 공공재고 또 주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선 돼야 되고요. 또 이제 시장 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돈을 유인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연장선상에서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결국 뛰고 있는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핀셋 뒷북 정책으로 그동안에 22번 대책이 발표됐지만 역대 정권에서 최대 집값 폭등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실패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실하게 세워서 불로소득은 확실하게 세금으로 환수한다. 이 원칙을 세웠어야 되고 또 공급 정책은 투기용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집 없는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이 저는 오늘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표님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인상을 해서 이제 그 부동산과 네. 관련된 세금을 인상을 했고 또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공급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나름대로 뭐 후속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우선 정부가 이번에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는 바람직하게 안이 나왔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종부세의 80%를 차지하는 법인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종부세의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기업, 그러니까 법인의 토지 소유인데 이명박 정부 때 이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을 거의 유명무실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17년까지 기업의 부동산 소유가 여의도의 3,200배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에 더해서 법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과세도 정상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공급 정책에 있어서는 공급은 철저히 집 없는 서민들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어야 된다. 그러면 저렴해야 되고요. 지금 청년 40대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청년이 서울에서 아무리 집값이 싸더라도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폐지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 현재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수도 이전은 저희 정의당이 대선 때도 공약했고 총선 때도 이제 약속을 드렸어요.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은 이제 개헌을 하거나 또 그에 준한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당에게 개헌 계획이나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로드맵을 책임 있게 제시하라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나오는 그런 로드맵을 보면서 저희 정의당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